다스 2025년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2026년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61.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109회전으로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비성분 데이터 재고 자산의 변동, 분식 개연성 견해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스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주로 자동차 시트가 주거 같습니다. 본사 주소는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14, 1987년 7월 12일에 설립을 했고 1999년 4월에 충남 아산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도 준공했습니다. 또한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체코 및 터키의 현지 법인이 있다. 2003년 3월 5일자 대부기공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다스로 변경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스의 R&D 센터 건물인 것 같습니다. 비상장 기업입니다. 이 발행 주식은 590만 8천 주인데 5% 이상 주주는 이상은 씨가 47.26%, 공동대표이사인데 조 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실무적인 또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미 씨라는 분이 23.6%, 기획재정부가 들어와 있네요. 19.91%, 김창대라는 사람이 4.2%, 재단법인 청계 5%, 청계라는 말이 다른 데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비상장 기업으로 이렇게 10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장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이 1조 1869억 6,800만 원, 10.2%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712억 원, 9.1% 낮게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합니다. 수료분율 13.5% 증가했고 운영경비 9.4% 낮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이 1.13으로 올라갔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355억 3,200만 원, 61.7%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차이가 1억 2,500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높은 재고 회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재고의 증가액도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재고 증가도 크게 안 됐다는 얘기죠. 연간 재고 회전율이 경이롭습니다. 아니면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든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상당 네거티브한 견해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 유죄 추정의 원칙을 회계에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가 회계 손익계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세전 이익은 적자였네요. 이 2024년도는 73억 2,600만 원 적자였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제품과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02억 3,700만 원, 5억 6,700만 원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재고도 2억 5천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고 충당금이 근데 꽤 평가손실 충당금이 꽤 증가를 했네요. 15억 9,500만 원. 왜 이렇게 평가손실을 잡았을까요? 이 평가손실을 잡는다는 것은 재고가 줄어드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니 환입인가 이거가
아니죠. 줄어드는 건데. 자, 그거를 또 좀 진행해 봐죠. 그래서 매출이 10% 증가했는데 재고는 6%밖에 증가를 안 했으면은 나름 잘한 겁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146억, 아니 1461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앞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이 얼마 안 됐었는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면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원재료의 사용액이 1조 172억 원입니다. 11.4%.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재고의 그 증가는 영업이익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아까 그 WCAI로만 한다면 분명히 적자일 거예요. 어쨌든 AB를 합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8,711억 원으로서 9.1%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802억 원으로 9.4%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367억 원을 뺀 2,435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됩니다. 이거를 총 제조비용으로 하면은 가공비율은 21.8%, 재료비율은 78.2%, 소소하게 0.1%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조금 하락했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이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재고자산은 5억 6,700만 원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이성분의 1,461억 원이나 증가가 했다. 이건 어떤 특별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보고서상으로는 이거를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고자산인가 해가지고 BWC의 증감액을 가감해 줘도 여전히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 비성분 표대로 해석하면 매출원가를 낮추어 영업이익이 증가하도록 조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한 것이죠. PQ 총 제조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게 돼 있고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평가 손실이 15억 9,500만 원 맞죠? 플러스로 된 건 손실이고 마이너스로 표현되면 환입입니다. 현금 흐름표 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은 단지 3단계 수준만 감사할 역량밖에는 얻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죠. 저처럼 1단계, 2단계를 착상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스루풋 회계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죠. 영업이익의 차이 1억 2,500만 원은 재고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이로운 재고 회전율 때문에 원가 회계와 스루풋 회계 영업이익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원가 회계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요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617억 원 16%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캐필로토한테 물어봤습니다. 141명이 증가가 됐고요. 평균 임금은 높네요. 부품회사인데 자동차 완성차만큼 높네요. 1억 990만 원입니다. 4.9% 증가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떨어졌는데 노동 분배율은 올라갔습니다. 이런 회사에서는 노동자들이 침묵을 허겄죠. 외주 가공비를 36.7% 줄였습니다. 일부 공정을 직영으로 돌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네요. 지급수수료 29.7% 증가했고 운반비가 1.8% 감소했고 포장비가 3.9% 감소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거의 109회전 3.1% 상승했고 스루픈율은 0.78% 상승했습니다. 순방향으로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상승하면은 일단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이 1.54인데 제조업이 1만 하더라도 대단한 건데 1.54입니다. 자기네들의 자산 총 역량을 활발하게 돌린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아주 지금 이 다스가 현대차나 기아에 납품을 하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업구매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속도 4회전이라면 3개월에 한 번 수금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돈은 좀 늦게 주는 모양이죠. 재고회전율은 뭐 109회전이나 되는데 1년이 52주니까 그 109회전이면은 한 104회전 하면은 한 3일 만에 한 번씩 납품한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재고 없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2달에 한 번꼴로 주는 거네요. 자기네들이 원재료 수입 납품하는 회사한테는 이런 거는 바람직합니다. 그 대신 이제 현금은 딸랑딸랑 하고 있습니다. 좀 현금이 안정적이질 못하네요. 그리고 두퐁 ROI 자본 회수율은 15.6%로 5.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이걸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1, 2차 추론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을 했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아쉽게도 회사 이름이 다스인데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처럼 감사보고서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명 회계를 입증해 주고 싶어도 입증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요거를 말로 정리한 게 그렇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 757억 8,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64억 원으로 나오죠. 두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르는 9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319원의 현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266억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42.6%로 내려갔습니다. 이자율이 좀 높네요. 주주 자유현금 흐름은 이익배당 성격이 됩니다. 11억 8,200만 원, 배당률이 매우 짜네요. 0.3%. 납입자본 성장률 77.3배로 약간 또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률 7,758.8% 계속해서 이 이익배당을 짜게 하면서 회사 규모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많으니까 이익배당 많이 하면 안 되는 거, 요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것 같습니다. 대신 월급을 많이 받아가겠죠. 어쨌든 연간 실적을 토대로 2026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합니다. 운영경비가 9.4% 올랐는데 올해 인건비나 물가 등을 생각해서는 10%가 올라간다고 보고 영업이익률이 꽤 높은데 30%만 증가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1조 3,32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운영 경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운영 경비를 동결한다고 한다면은 매출 재료 비율을 낮추는 거죠. 그 뜻은 판매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스루픈율이 26.6%에서 27.3%로 0.7%만 가격 인상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면은 1조 3,452억 원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영업 손익 분기점이 언제쯤 도달하느냐? 운영 경비가 10% 올랐을 때 그 11.71개월이니까 거의 그 12월, 그러니까 12월 한 달 판 거 가지고 연간 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 10월 정도로 땡겨서 2달 판매한 것이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좀 경영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가격을 올려서 이거를 어떤 그 차 한 대에 들어가는 시트 가격이라고, 자동차 시트가 요즘 다 럭셔리 해가지고 134만 5천 원에 한 대당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으면은 한 대당 58,800원 남습니다. 뭐 6만 원 돈 남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 남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재고 회전율이 109회전했는데 10회전만 더 해보자. 119회전 9.3%. 그러면은 매출 인상 단가 효과로 147만 원의 인상 효과가 있어서 운영 경비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86,500원 영업이익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가 회계로는 매출이 5% 감소할 때하고 5% 증가할 때하고 매출 원가를 각각 구해봐야 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재고가 감소할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요. 149만 원 목표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재고가 증가할 때는 약간 좀 싸게 팔아도 됩니다. 그러면 영업은 무슨 것을 기준으로서 할 거냐? 우리는 그런 복잡한 거 모른다. 있는 데이터 그냥 달라 해가지고 데이터 견적서를 냅니다. 현대차한테. 재료비 114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가공비가 26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이 145천 원인데 판매 관리비 3만 8천 원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진은 4만 7천 원밖에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149만 원에 납품하겠시다 그랬는데 현대차에서 저한테 스루프 회계를 배운 세력들이 뭔 소리냐? 134만 5천에도 당신들 남어. 원가 회계를 버리라고. 그래서 스루프 매출 증가율만큼 147만 원에 판매한다면은 원가 회계에는 10만 5천 원 적자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분명히 지금 저거 적자일 것 같은데 원가 회계로 그러니까 아까 비성분이 그 1,400억 원인가 그게 이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액을 올렸는데도 적자라면 애초 원가 회계 결산이 분식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보면은 134만 5천 원에 판매하면은 재고 감소할 때도 적자고 재고 증가 시에도 적자입니다. 매출 단가를 이렇게 올렸을 때 동시에 요거는 판매에 의한 그런 거라면은 재고가 줄겠죠. 오히려 영업 적자가 갭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생산량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이 134만 5천 원에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재고를 10% 감산했을 때 생산을 그러면은 4만 900원이 남습니다. 근데 생산을 증가해버리면 23만 8천 원 적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절대 덤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덤핑하면은 바로 적자로 들어갑니다. 더 적자 폭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건 템플릿 자료입니다만은 과잉 생산하지 말고 덤핑하지 말라는 메시지고요. 원가 회계 필요 없다는 메시지고요.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를 전산 시스템의 봄과 라우팅으로 비유한 메시지고요. 집중 개선 5단계에서도 재고 회전율 상승을 목표로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스루풋 회계를 전산 시스템과 비교를 해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거는 우리의 세뇌된 정신세계를 의식전환해야 된다는 거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 졸작이고요. 로스차일드 여사가 제조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주창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 스루풋 웨이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난의 길이기는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